네, 먼저 시험 본 학생분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중학교 3학년 1학기 1차 정기시험 기출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구주입에서 이렇게 재원생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요약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중학수학 3학년 1학기는 모든 학교가 제곱근과 실수 그리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1차 정기시험을 보고 있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총 24문항이고요. 선택형 문항은 21문항이고요. 논술형이 3문항입니다. 논술형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에 각각 점수가 6점, 7점, 7점 이렇게 배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점 분포를 보시면 이게 논술형을 하나 정도 틀리면 선택형을 2개 정도 틀린 거와 같기 때문에 논술형을 틀리게 되면 고득점을 맞기엔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별 분포까지 다 봐왔고요. 제곱근과 실수의 13문항 그리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서 나머지 11문항이 있고요. 각각 논술형은 제곱근과 실수에서 오히려 1문항이고 그리고 논술형은 오히려 2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항 전체적인 분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난이도가 기본적인 난이도가 17문항이 있고 중간 정도라 하면 시중에 있는 기본 문제집 정도의 난이도죠. 그 정도가 4문제 그리고 중상 약간의 변별력을 두고자 했던 문제 3문제 정도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뽑은 5가지 문항을 지금부터 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핵심 변별 문항이라고 해서 제가 17번 문항과 21번 문항을 뽑아왔어요.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배점이 4점밖에 되진 않는데요. 물론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선택형에서는 5점 배점이 가장 큰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형 21번은 5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4점인데도 고난이도 변별 문항으로 분석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곱셈 법칙을 이용하는데 복잡한 아니면 좀 숫자가 큰 단위의 숫자를 어떻게 변형해서 이걸 내가 곱셈 공식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직관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를 접근할 때 처음에 나오는 4053 아니면 4051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면 분모에 분수 2분의 1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문제풀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26, 분모에 있는 2026이라는 숫자를 치환하게 되면 문제풀이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 이런 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되었다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훈련이 좀 부족하고 또 직관적으로 2026이라는 분모를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곱셈 공식을 쓴다라는 게 안 돼 있다면 조금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핵심 변별 문항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선택형 2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이렇게 곱셈 공식과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잘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들 풀어봤지만 여기서 조금 변별을 두는 건 이렇게 A에 대한 1차식으로 평행한 두 변의 합이 각각이 1차식인데 윗변, 아랫변 아니면 긴 변, 작은 변 평행한 두 변의 합도 A에 관한 1차식이 된다는 걸 생각해내야 거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높이가 A-1이라고 했을 때 A-1을 우리가 하나의 인수로 봤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전개했을 때 넓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개수를 비교해 가지고 합에 대한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찾아낸 그 합의 값이 A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것이고, 그 A에 관한 1차식 중에 짧은 변의 길이는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1대 2니까 그 3분의 1을 또 곱해주게 돼야 정답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2번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잘 생각을 해야 여기서 높이를 하나의 인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또 나온 답을 한 번 더 1대2라는 그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변별 두는 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 유발 문제가 한 문제 제 눈에 띄었는데요. 문제 자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이 논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B가 100 미만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A, B는 100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일반 문제들을 많이 풀고 저희 구주입에서도 이 동일한 거의 유사한 문제에는 A, B가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조건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그동안에 풀어왔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관성이 뭔지 아시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처럼 문제를 오히려 많이 풀어서 항상 이거는 A, B가 100 이하의 자연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논술형 3번도 논술형 2번이 논술형 2번도 죄송합니다. 저 논술형 2번인데 제가 3번을 썼네요.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도 A, B가 100 미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풀어오던 방법으로 A, B를 그냥 100 이하의 자연수로 하게 되면 정답 중에 A가 5일 때 B가 100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족하게 되는 5와 100은 제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간혹 간과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걸 좀 빼먹고 그 어떤 시험 문제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A, B가 어떤 조건 하에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제가 빨간 표시를 한 것처럼 문제를 풀 때도 저렇게 표시를 하고, 나온 답에서 5, 100 같은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함이 좀 필요했던, 그래서 또 실수를 유발할 수 있었던,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그냥 바로 접근하고 내가 풀었던 그 바탕으로 답을 내버리게 되면 오답이 되게 되는, 그러면 이게 논술형 2번이기 때문에 7점이거든요. 그럼 7점이면 상당히 고득점 맞기 좀 어려운, 그만큼 배점이 높은 점수였다. 그리고 함정을 갖고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논술형 3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꼽았던 이유는 저희들 우리 구주 2배 학원에 내신 윙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이미 우리가 연습을 했고 문제 폼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사과밭이랑 과수원이랑 이 밭 이름 명칭조차도 비슷하고요. 문제의 구조도 되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가 뽑은 부분은 저렇게 과수원, 무밭 두 개가 정사각형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우리 여기 문제에서도 내신 교재 윙에서도 과수원이 정사각형이고 그 밑에 배추밭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정사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곱근이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내신 교재에서는 제곱근으로 해서 풀어서 가로랑 세로를 계산해 내게 되는데, 오히려 이 논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과수원과 여기서는 무밭이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으로 주어진 조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관적으로 저거를 내가 완전 제곱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하나의 인수가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당근밭이죠. 헷갈릴까봐 여기에서는 무밭인데 그 용어가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당근밭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내신 윙 교재에서 충분히 연습이 됐던 구주입의 재원생이라면 굉장히 반갑고 자신만만하게 이 문제에 막힘없이 문제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5문항을 한번 짚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20번 문항인데요. 결국에는 공통인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x-3이라는 공통인수를 찾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중3의 기본 과정으로 해도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고요. 공통인수를 구하니까 인수분해를 식을 잘 조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인수가 x-3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x-3을 억지로 인수로 만들어서 전개해서 전개한 식과 개수 비교를 하게 된다면 a와 b 값을 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인수분해 과정과 전개 비교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주입에서 고등수학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커리큘럼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수학과 이런 중학교 3학년의 인수분해 과정과의 연계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을 들었던 재원생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진 식과 두 번째 주어진 식에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인수정리라는 건 식에 하나의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넣었을 때 그 식이 0이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식에다가 저희가 공통인수가 x-3이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넣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단순한 거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로 a값, b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아는 친구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통수학과 좀 고등수학과 이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수업을 듣는다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 시간 확보 싸움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한번 뽑아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2차 정기시험이죠. 2차 정기시험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학기 1차 정기시험에 대한 기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총평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교과서와 교과서에서 변형한 문제의 유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입의 내신 윙과 내신 코어라는 우리 내신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신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 있는 문제 양 안에 모든 문제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물망을 촘촘히 하면 할수록 그 그물 안에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입의 내신 윙과 코어 이 두 문제 어떤 내신 교재에 의해서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유형들이 다 담겨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 시험을 본 재원생들의 또 의견을 반영했을 때 일단 오답은 1개 정도 이상, 특히 좀 논술형을 틀게 되면 조금 고득점을 맞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로 하나 정도나 아니면 100점을 맞아야 최상위권,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정기시험은 무난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방심할 수 없는 게
2차 정기 시험,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은 이제 두 번째 1학기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실수 줄이기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고등 수학이랑 좀 연계를 하면 좀 간편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정확성과 또 복잡한 식이나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는 연산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화해서 좀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내신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갖지 않나 싶어요. 그게 고득점 전략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제 1학기 두 번째 정기 시험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인수분해를 연장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서 또 우리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2차 함수 그 부분으로 주로 이제 2차 정기 시험이 출제될 건데요. 그 부분이 함수가 들어가면 함수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또 2학년 때 경험해봤던 1차 함수에서 나는 조금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또 2차 함수는 더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등 수학하고도 그 연계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나 좀 고득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게 되면 그 공통수학 연계의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내신 교재를 통한 이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고득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득점 학습 전략은 2차 정기 시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등 연계과정과 공통수학 연계과정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고득점 전략은 되게 쉬울 거고요. 또 쉽다고 느끼게 된다면 고득점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가끔 저희 재원생 중에도 굉장히 잘 풀다가도 어느 한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당황하게 돼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되고요. 또 고난도 문제에 대한 그 익숙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득점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구주입의 내신 대비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서가 있습니다. 내신 윙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부터 필수 유형을 다지고요. 그리고 내신 코어를 통해서 그동안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었던 교과서와 그리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조금 더 고난이도에 대한 문제의 적응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내신 시그니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적응성을 나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원에서 주최하는 퍼펙트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난도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많이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유형 그리고 고난도 그리고 초고난도까지도 이렇게 내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구주입의 학원에 있는 교재를 통해서도 우리 학교 한강중학교에 있는 내신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 반복 연습과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 된다면 고득점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주입에서 이렇게 공통수학 학력평가대회를 이번에 17일에 5월 17일 다음 달 17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중3 여러분 모든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고등과정과 연계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누구나 그리고 반드시 한번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에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응시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 여러분들 진짜 1차 정기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공부하느라 애쓰셨고 그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근데 되게 배신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결실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노력의 대가는 언제든 다시 결실 맺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아쉬웠던 부분, 우리가 지나간 버스에 계속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버스를 잘 맞이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했고 지금 또다시 노력한다면 2차 정기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강중학교 3학년 1학기 1차 정기시험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주입의 중등부 강사 백승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